30대 중반의 김 씨는 확실한 만남을 위해 3년 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단계는 골드,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높은 단계였는데요. 곧바로 골드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다이아 단계의 한 남성과 매칭이 되고 이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정보회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부모님이 상가 건물주에 연봉이 억이 넘고 집이 4채가 있다는 남편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계약서 같은 거 보면 또 아주 깨알같이 맞아요.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다 하기는 못했지만 그렇게 적음으로써 이 결혼정보회사는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고요.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안전하게 다 미리 점검을 해줬냐, 그걸 믿고 그 큰 돈을 내고 가는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정보회사에서 우리는 겨우 학력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결혼정보회사에 왜 몇백만 원씩을 내고 거기에 가야 되나요? 그 필터링을 미리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한 그 사실이 진짜인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그야말로 그 돈값을 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직접 하지 않고 단지 프로파일만 모아서 소개를 한다. 그리고 그게 가짜고 거짓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더군다나 그 남성분이 뭐 결혼정보회사는 이렇게 급이 다 있다 그러죠. 뭐 20 몇 등급까지 있다는데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다 하면은 뭐 재산이면 재산, 학력이면 학력, 뭐 모든 조건에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가 많아서 그 부채를 잘못했다가는 배우자가 만약에 떠안게 된다면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돈을 낸 것만큼은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죠. 그런데 뭐 환불도 못 해준다,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고소하라, 심지어 이렇게 큰 회사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럽네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매칭하면서 보니까 결혼정보회사에 가셨다가 실패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결혼정보회사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면 아무리 조건이 좋은 많은 사람을 만나도 서로 매치가 되지 않고, 매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날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다른 분들 혹시 결혼정보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결정사를 가면 거기서 주는 데이터나 정보가 반드시 100%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된다. 마냥 순진하게 거기서 이 사람의 학벌, 자산, 뭐 직업, 모든 게 뭐 그럴듯하고 화려해서 등급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걸 다 믿고 있는 그대로 믿고 갔다가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게 심지어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 큰 회사가 이렇다 하니까 뭐 작은 회사는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정보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한 번 정도 하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아무리 결혼정보회사나 또는 뭐 중간에서 중매한 사람이나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의 스펙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사에 의지해서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그 학교를 나왔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만한 자산이 있다 하면은 미안하지만 나 좀 확인을 하고 싶다 하고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게 당연히 사실이겠지, 진짜 그만큼 있겠지 라고 중매를 한 사람이나 또는 결혼정보회사나 그런 이야기만 믿고 하시면은 나중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접 그렇게 물어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실이 없어졌을 때,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어요. 굉장히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자신이 당하지 않으려면 껄끄럽지만 그 사실을 물어보고 직접 눈으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게, 미안하지만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다 믿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결국은 그걸 믿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이상형은 분명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겁니다. 저 사람 나보다 괜찮네? 욕심이 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찾는데,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나한테 왜 이렇게 과분한 사람이 왔지? 라고 한 번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자기 욕심에 자기 스스로 빠지는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해서 그 사람을 막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될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이 멀어버려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상대는 나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준 겁니다. 절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사기는 반드시 나의 욕심이 함께 동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저는 남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저처럼 유튜브에서 남자는 이렇습니다, 여자는 이렇습니다 라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녀의 관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너무 다른 성향,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작은 행동과 말에서 그 사람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눈과 판단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정보를 이론적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이론보다 감정이 우선적으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저렇게 행동할 때는 이렇기 때문이야. 전에도 그랬었어. 경험을 하라고 하면 꼭 남자를 사귀어서 뭐 잠도 자고 막 이렇게 꼭 진지한 관계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부담 없이 남자들을 또는 여자들을 많이 접해보셔야 돼요. 접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저 사람의 의도를 자꾸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반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는 남자가 왜 저렇게 뻔한 행동을 하는지 아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남성분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또 같이 데이트도 해보면서 그 남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많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파악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의 돈 때문에 또는 저 사람과의 잠자리 때문에.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 연인 관계에서도 역시 한 사람만 희생하고 한 사람만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나도 이만큼 당신에게 없는 것, 또 당신은 나에게 또 이만큼 나에게 없는 것, 서로 부족한 것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저는 좋은 관계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나쁜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서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잘해주겠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에게서 그가 원하는 걸 빼가려고 할 거거든요. 나쁜 사람을 피하려면,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저는 이렇게 공동체, 동호회도 좋고 이렇게 저희 힐링 카페처럼 많은 싱글 남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면
나의 혼자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사람을 봐주기 때문에 그 사람 참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되게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 남들을 배려하는 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봐준다면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어도 나쁜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젊고 예쁜 여자, 또는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 또 외모가 출중한 남자,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조건이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의 남자를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내 꾀에 내가 당해서 최후가 참담해집니다. 그래서 남녀는 함부로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만나서 쉽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연애 기간은 사실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연애 기간을 2년에서 3년은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모든 것은 너무 빨리 성급함과 조급함에서 오는 속단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다 각자의 욕심이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심, 또는 나이 들어서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남자가 필요한 욕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한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 나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건강하고 스킬이 좋은 젊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 어리고 예쁜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심, 또 어떤 능력이 되는 여자 하나를 잘 잡아서 자기의 노후를 맡기고 싶은 그런 남자의 욕심, 이런 모든 욕심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불순한 의도들입니다. 본인이 그 결과에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욕심껏 어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정말 내 인생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면 아마 그 누구도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사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결론은 모든 선택은 스스로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도 역시 그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닌, 적어도 상대를 이용하거나 사기치려고 만나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의 현명함이 발휘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